투자자가 10배 수익률을 낸 주식 종목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텐베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텐베거가 탄생할 잠재적 섹터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들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양자 컴퓨터 씬에는 3대장이 있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D-Wave죠. 이 세 기업은요, 최근 증시에 데뷔했는데 넥스트 텐베거라고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1년 10월 스펙 합병 방식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리게티도 2022년 3월 스펙과 합병하며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D-Wave 역시 아이온큐와 리게티처럼 2022년 2분기 스펙과 합병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인 물리 현상을 활용해 계산하는 기계인데요. 기존 고전 컴퓨터는 이 실리콘의 특징인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죠. 0과 1 중 하나를 표시하는 이진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자 계산은 큐비트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현상과 한 큐비트의 상태가 다른 큐비트의 상태와 연결된 얽힘 현상을 이용하죠. 쉽게 말하면 기존 컴퓨터가 훨씬 많은 비트로 덤비더라도 양자 컴퓨터가 더 적은 큐비트로 그 계산 능력을 쉽게 뛰어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예로는 10비트 고전 컴퓨터와 10큐비트의 성능 차이가 1000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마블에서 쓰는 치트키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양자거든요. 이 히어로들의 시간을 멈췄다가 새로운 시공을 만들어냈다가 이야기가 막혔다 싶으면 바로 양자로 풀어버려요. 그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영역인데요. 사실 양자를 컨트롤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물리량을 취할 수 있는 최소량을 의미하는 가장 작은 물질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계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붙잡고 또 조작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어려운 얘기죠. 현실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양자를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랜 기간 이론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다시 이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곳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이끄는 곳은 R&D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최상위급 인력을 가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등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양자 컴퓨터만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이끄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도 있죠. 이 중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D-Wave가 상장 이슈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이 스타트업들의 원대한 꿈을 이뤄줄까요? 아이온큐는 4억 3,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리게티는 2억 9,850만 달러 투자 유치 규모를 가졌죠. D-Wave는 2억 5,62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집계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자금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자금 확보로 새로운 자본 투여 없이도 앞으로 버틸 체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새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의 투자자 면면도 화려한데요. 아이온큐는 구글의 투자 유닛인 GV와 삼성 캐털리스트 펀드, 무바달라 캐피털, 로키드 마틴, 로버트 보쉬 벤처 캐피털, 그리고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등을 투자자들로 뒀습니다. 리게티는 앤드레슨 호로위츠, Y 코피네이터, 블룸버그 베타,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 프랭클린 템플턴이 투자 그룹으로 있죠. D-Wave의 투자자 명단도 뒤지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SM 매니지먼트, NEC 코퍼레이션, 요크빌 어드바이저, 그리고 이지스 그룹 파트너스가 있고요. 여기에 캐나다의 연금 투자 관리 기업인 PSP 인베스트먼트가 힘을 보탰죠.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D-Wave는 서로 개발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리게티는 양자 게이트 기반의 슈퍼컨덕팅 퀀텀 컴퓨팅, 즉 초전도 양자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초전도 전자 회로 구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D-Wave는 양자 어닐링 초전도체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공통된 키워드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전이 온도라는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려면 매우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차이점은요, 리게티의 양자 게이트는 기존 컴퓨터의 논리 회로인 실리콘 기반의 게이트를 양자 기반 게이트로 구현한 것을 말하고요. D-Wave의 양자 어닐링은 게이트를 통한 논리 연산 자체가 아니라 마치 뉴럴 네트워크처럼 시스템의 양자 상태가 자연적으로 진화하게 한 다음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양자 상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만요, 결국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가 다른 건데요.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는 만능형인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어닐링 기반 양자 컴퓨터는 특화형으로 특수한 목적에 맞춘 계산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두 기업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온트랩, 즉 전자기장으로 이온을 잡아두는 기술을 활용해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거든요. 극저온에서만 가동하는 초전도체랑은 다르게 큰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소형화가 가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구현 방법론은 많지만 사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던 달성해야 할 목표는 같죠. 안정적으로 양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양자를 통한 계산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 개발도 쉽지 않다는데 양자 컴퓨터를 내가 지금 꼭 알아야 하나?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불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여러 양자 컴퓨터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트는 3대 클라우드 모두에서, D-Wave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 퀀텀 3대장이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테슬라가 처음 증시에 상장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인 2010년 7월입니다. 당시 4달러대이던 주가는 몇 년간 10달러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1000달러를 넘나드는 테슬라죠. 투자자들은 이게 성공적인 투자였음을 증명할 때까지 테슬라가 긴 시간 디젤 자동차 산업에 도전해오는 모습들을 인내해왔습니다. 퀀텀 스타트업 3대장인 아이온큐와 리게티 그리고 D-Wave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솔직하게는 과연 몇 개의 스타트업이 살아남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훨씬 높고 B2B가 아닌 B2C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 산업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먼 미래를 상상하며 그렸던 자율주행 전기차가 이제는 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요.